마을관리협동조합 전문교육에서 민관 거버넌스와 자원 연계에 대해 설명을 할 안양시청 도시재생과의 주무관 양원모입니다. 네, 저는 오늘 안양팔동 두루미 명왕마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와 자원 연계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명왕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명왕마을 협동조합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 아니면 구성을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미 명왕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명왕마을은 다른 재생사업지와 아주 유사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현재도 뉴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0%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는 명왕마을에 2016년 4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주민 교육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역량 강화, 그리고 공모사업 등을 연계하면서 주민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했고, 그를 통해 마을 개선 및 마을 변화의 태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왕마을의 특징적인 부분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명학초등학교와 피드 더 칠드런, 그리고 메트로병원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방점이 있습니다. 특히 명왕초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명왕마을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숲탐방이라든가 아니면 명왕마을 축제 등을 같이 진행하면서 현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명왕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분들이 참여하는 등 교류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두루미 명왕마을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는 명왕마을이 주거지 지원형이기 때문에 어떤 관광지나 아니면 다른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보다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고 오랫동안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주민복지 실현과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 강화, 그리고 또한 지역분들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명왕마을에서는 살고 계신 주민분들 중심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전략 자체도 돌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주민 주도로 마을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공동체 회복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의 복지, 주민복지와 연계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구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왕마을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거버넌스 체계는 이번 뉴딜 사업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명왕마을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아마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로 해서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청소년 수련관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지역 학교, 성결대학교 아니면 지역 활동가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제가 주요 사업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두루미 하우스하고 다음에 나올 스마트 케어 하우스입니다. 제가 이 두 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뒤에 나올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고,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주민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주민분들의 복지나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루미 하우스입니다. 두루미 하우스는 기존의 CUG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해서 지하로 공영주차장을 하고 상부에는 행복주택과 공동시설로 해서 시설 복합화를 통한 종합 거점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현재 청약이 완료가 돼서 7월 달에 24가구에 대한 이제 대상자가 전원 선정이 되었고,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더 말씀드릴 거지만 새활용 센터라든가 공동부엌, 그리고 다목적실, 마을 미디어 등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실현시키기 위해서 좀 더 다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케어 하우스입니다. 스마트 케어 하우스는 명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서비스 특화 거점 공간입니다. 1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주민분들이 직접 운영할 마을 카페가 운영될 예정이고, 3층에는 초등학생 공부방으로 활용될 공동주가 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 다음교 돌봄 같은 경우에는 명항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교 돌봄 같은 경우 위탁을 받으려면 거기에 갖춰진 이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교 돌봄을 위탁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그 명항마을에서 근무하셨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기존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여기서 대상자를 물색을 했고 그중에 이게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일반 그 어린이집보다는 좀 더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강요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 분이 기존에 명항마을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분이 저희 쪽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 하셔서 저희가 이게 2019년 말부터 그래서 협의를 해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팅이 되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의를 위탁받는 것으로 협의 조정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저희 명항마을은 여기 있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자체가 단독 개별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설립을 기반으로 염두에 두고 다 활동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명항마을 주민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렇게 활동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좀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돌려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을 소식지 발간도 향후 저희 유지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마을 소식을 계속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공동체 기반 활성화도 있지만 그 거점 시설에 대한 활성화도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요. 마을 축제도 당연히 저희 유지 사업이 끝나더라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는 주민분들 중심이 돼서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캐릭터 및 브랜드 개발은 저희 이 부분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나중에 수익성 측면에서 좀 더 브랜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협동조합, 명항마을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설립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유지사업 12월에 선정이 되고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도 5월부터 저희는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지원을 통한 워크숍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이 두 가지 역량 강화 사업을 한 후에 2019년 말부터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이제 사회적 워크숍이라 해서 기획안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좀 주민분들과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참여자도 모집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다양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직접 주민분들이 설명하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추가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는 이제 창립총회를 하기 위한 모임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창립총회 준비 회의는 2020년 1월부터 해서 격주로 화요일 날 해서 현재는 정기회의로 이어져서 뭐 26회 지금 27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저희가 사업화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사업 중에 마을 카페 사업이 있었습니다. 마을 카페 사업을 직접 한번 돌려보려고 이제 좀 찾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창업 지원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운 좋게 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카페에 대한 컨설팅도 더 하고 거기에서 운영 노하우도 배우고 메뉴도 개발하는 등 해서 현재는 아직까지 정식 오픈은 하진 않았지만 요 공모 사업에 나왔던 예산을 바탕으로 현재는 이제 추가 예산이 투입이 되긴 했지만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마을 카페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이제 직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만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스팀 세차도 있는데 스팀 세차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2020년 7월에 동의자 모집을 해서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인가가 났고 현재는 4월에 국토교통부 선도조합에 선정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가장 좀 고민을 하고
지금도 다른 지역하고 얘기할 때 많이 보는 부분은 아마 다른 지역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협동조합 설립을 할 때 아마 요 다섯 주체가 아마 다 중심이 될 거예요. 아마 일단은 주민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한 뭐 주민협의체나 참여 주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행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원을 해준 현장지원센터, 그리고 거기 더해서 이제 운영지원기구로 해서 뭐 새안양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지정해서 같이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도 아마 이렇게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2019년 말에, 그러니까 19년 말에 처음에 이제 사업화 워크숍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2019년 초부터 사업 기획안을, 그러니까 설립 운영을 위한 교육 기획안을 좀 세팅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 자체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어떤 방식으로 설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현재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이 다섯 주체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거기를 좀 명확히 했는데, 일단은 주민분들이 중요하게 하는 거는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아이템이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주민분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컨설턴트는 이제 지역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컨설팅에서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분들이 인가부터 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화 됐을 때 거기를 운영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 전에는 인가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요. 그리고 안양시 도시재생과는 아마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을 해주고 기획을 하고 그거를 또 용역 발전하는 데 시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함께 돌봄이나 아니면 노인 장애인과의 경로당처럼 관련 부서와 아니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주는 역할이 행정 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장지원센터인데요. 현장지원센터의 역할도 뭐 여긴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 누가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서 이 다섯 가지 주체가 조금이라도 삐꺼덕하면은 설립이 어렵고, 아니면 설립이 돼도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주체의 역할은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던 협동조합에서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은 초기에 이제 회의 공간 주재하면서 그런 주민분들하고 스케줄 조정해주고, 그다음에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이제 주민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그게 바로 이제 협동조합 사무국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무국 업무를 전담으로도 지원해주는 역할, 직원이나 그런 분들 전담으로 한 명을 지정을 해서 한 역할을 하고, 그런 업무들이 이제 현장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이 되어 있고요. 새안양신협이랑 저희는 이제 운영지원기구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신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참여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논의를 한 결과는, 그럼 새안양신협에서는 회계 관리에 대한 파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민분들이 아직 회계에 대한 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회계 교육을 좀 시켜주셨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좀 저희들한테 좀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도 저희가 신협이 제공해 준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초기 사업비 지원해 준 것도 새안양 신협에서 관리하면서 중간에서 좀 잘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섯 주체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된 게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으로 간 거고, 그게 아마 이 다섯 주체가 이게 인가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도 정기회의를 할 때 컨설턴트도 가능하면 계속 참여하려고 해요. 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좀 답변해 줄 사항은 거기서 답변을 해주고, 좀 주민분들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이제 뭐 질문사항에 대한 피드백도 하면서 좀 더 협동조합이 좀 지속 가능한, 자립 가능한 그런 설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명항마을의 협동조합 구성 현황입니다. 명항마을은 현재 총 조합원이 15분입니다. 생산자 조합원이 9분,
후원자 조합원이 6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소비자 조합원은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저희가 생산자 조합원 자체 그 구조 안에서도 좀 탄탄하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총회나 회의를 그런 거 할 때 생산자 조합원이 틀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조합원들이 만약에 단체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조율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생산자 조합원 분들이 오히려 이제, 왜냐면 소비자 조합원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뭐 가격 조율도 미리미리 막 이제 뭐 싸게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총회 요건상 다 한 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 경영 악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동조합이 탄탄해진 후에 소비자 조합원을 모집을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생산자 조합원과 후원자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회 밑에 감사와 이제 이사회가 있고 외부 감사, 내부 감사 있는데, 저희가 외부 감사의 경우에는 한 분은 신협 그 전무님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좀 더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하고, 예산 회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팅되어 있는 거는 마을 카페팀하고 다함께 돌봄, 그리고 공유 사업들이, 공유 부엌이 있고요. 지금 마을 미디어하고 마을 공방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사업팀으로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동조합 지원 체계입니다.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 지원 체계는 2019년, 그러니까 고민은 2018년부터 했는데, 구분을 하면 딱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협동조합 설립 전하고 협동조합 설립 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달라요. 협동조합 설립 전과 설립 후는. 협동조합 설립 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역량 강화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주민분들도 모집해야 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사업계획 수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연계 사업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마을 내 인적 자원 발굴하는 게, 이게 중요해서 뭐 협동조합 설립 교육, 직무 교육, 그다음에 사무국으로서, 그러니까 현장 센터에서 사무국 역할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외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공동체 활동이나 그런 프로그램들 테스트 베드로 굴려보는 거, 그리고 역량 강화 사업 연계로 해서 마을 공모를 통해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주민 공동체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기획해보고 시행해보는 것들 한번 해보는 것도 있고,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협동조합에서 마을 카페나 아니면 다양한 사업들을 할 때 브랜드를 개발해서 좀 더, 지금도 보면 일반 카페를 하더라도 뭔가 이미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카페라고 해서 마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경쟁력 있는 뭐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개발하는 작업을 이제 협동조합 설립 전에 했던 거고요. 협동조합 설립 후에는 뭐 협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설립 후에 사업 계획이 됐고,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경영화할 수 있는 컨설팅,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나온 메뉴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또 받쳐줄 수 있는 다양한 또 직무 교육 등이 지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설립되었던 사업 계획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 자체도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 전에 했다가도 실제로 설립 후에 그거를 시행해 보려고 이제 해보면 이게 실제 저희가 계획한 거랑 좀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 그걸 이제 사업 계획 수립하는 거 보완하는 게 있고, 공모 사업과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 연계는 지속적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 후에 마을 텃밭을 넣은 것은, 마을 텃밭은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넣은 건데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조합원을 이제 향후에는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무턱대고 저희가 가서 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니까 들어와 주세요, 이것보다는 마을 텃밭을 통해서 뭐 초등학생이나 어린이,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해서 마을 텃밭을 통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나온 뭐 생산품, 경작물을 가지고 지역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에 그걸 통해서 좀 협동조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좀 마을 텃밭을 전략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후에 좀 연계 지원으로 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입니다. 일단 설립 전인데요. 저희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은 이제 6주간 교육을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 공유하고 이제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을 6주로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엔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을 하니까 처음에 생각한 거는 사업계획을 먼저 짜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업계획을 짜려고 6주 동안 하다 보니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건 아마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좀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리하고 비영리일 때 사업 계획 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다르고 사업 계획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아이템 자체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래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진흥원하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그럼 지원을 해주는 교육에서는 어떤 사업 아이템 발굴보다는 협동조합이 뭐고 왜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뭐고 그다음 주민협의체하고 마을에서 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협동조합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고 거기서 그럼 이것을 했을 때 그럼 어떤 아이템이 필요할지 그 정도까지만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갈등이 좀 발생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20명 정도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협동조합을 조금 사유화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 좀 시혜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주도권을 갖고 오면 저희가 이제 뭐 시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이사장 넌 뭐 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고정 수익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좀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 사업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냥 단순히 배제하기보다는 왜 그 사업이 안 되고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사업은 그런 방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걸 좀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화 워크숍으로 지나갈 때 거의 9개월 동안 기획을 하면서 그럼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같이 그분들을 빼진 않았어요. 같이 모셔서 사업화 워크숍을 같이 진행을 했고 거기서 그분들도 똑같이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똑같이 사업 아이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이게 사업 계획이 사업 실현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수익성이 있는지 검토를 했고 시에서는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시혜성 사업이 아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이 왜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시에서의 검토 보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화 워크숍을 하면서 그분들이 배제되지 않고 그분들도 들어온 상태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하면서 좀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바리스타 교육하고 스팀 세차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인당 37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주민분들에게 이제 설명했던 첫 번째는 여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서 나갔을 때는 이 돈을 뱉어야 된다, 토해내야 된다. 그 부분은 이제 약속을 받고 지내서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취미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취미 생활로 하려는 의도도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저희도 하려고 했을 때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책임의식을 주기 위해서 직접 교육을 해본 본인이 이 사업을 내가 할 수 있구나, 하기가 어렵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바리스타 교육은 이분들이 할 만하다. 그리고 스팀 세차 교육은 이분들이 하면서 이거는 사업 아이템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나중에 청년단체랑 연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청년 행복주택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는 뭐 입주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청년들과 연계한 사업으로 좀 진행해보자 해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연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 마을 카페를 임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마을 카페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마을 카페 메뉴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분들은 주민이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카페에 대한 좀 실무 감각을 좀 느끼는 과정이 되었고요. 또 경영 안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이제 협동조합 이제 공모사업 연계인데요. 저희는 이제 공모사업은 7천만 원을 해서 이제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제 사업 계획 및 실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공모사업에서 그래서 현장센터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공모사업의 컨설팅, 협동조합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같이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했을 때 주민분들은 아직 정산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산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또 따라서 전문가 연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일회성 단순하게 이제 우리 뭐 취미 활동 한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일회성 주민 모임에서 좀 벗어나서
마을관리협동조합과 또 지역 봉사활동과 연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을살이 같은 경우는 아까 연계한 텃밭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마을 봉사활동으로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두루미 마을 배움터나 그다음에 보드게임 전문 강사 같은 경우는 좀 공동육아, 다함께 돌봄 사업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어린이들하고 돌려보는 시간을 했는데, 더 중요했던 건 그 전에 직접 주민분들이 강사 자격증을 따시는 과정을 1차로 거쳐서 그게 첫 번째 공모 사업이었고, 그분들이 2차에서는 그걸 가지고 직접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점점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도 나중에 수익 사업으로 이제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방송국을 통해서 직접 주민분들이 콘텐츠 제작도 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좀 협동조합이나 지역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게 관심 있는 주민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개발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5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알아볼 때는 상당히 싸게 한 겁니다. 보통 브랜드 개발하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좀 운 좋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에서는 이제 캐릭터를 개발하고 브랜드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캐릭터 활용한 매뉴얼북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상표권도 출연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캐릭터를 활용한 뭐 에코백이나 마우스패드, 그립톡 등을 해서 저희가 산업박람회나 그럴 때, 아마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산업박람회 인천 때나 아니면 작년 서울 때 오셨던 분들은 저희 캐릭터로 만든 홍보물 받으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캐릭터 개발한 걸로 득을 많이 보고 있는 게, 다른 데보다 홍보물을 줬을 때 예를 들어 뭐 에코백이라든가 그랬을 때 좀 다른 데 가지고 다니기 안 창피하다, 그래서 좀 많이 갖고 다니고 좀 실용성이 높아서 다른 분들도 좀 저희 상품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홍보물 자체도. 그래서 좀 더 그 홍보물을 또 갖는 순간 또 명항마을에 대한 인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 이제 쌍방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사업과 연계하는, 그래서 마을 카페 물품 디자인을 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협동조합 홍보 영상 제작 등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도 개발해서 매뉴얼북 갖고, 저희가 지금 저기 카페에 들어가 있는 저 부분은 지금 저거는 그 컵홀더는 일부고요. 저 다양한 부분에서 저렇게 캐릭터를 활용해서 조금 시그니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렇게 축제 때도 직접 저희가 뭐 제2의 팽수를 노리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거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서 두루미 명항마을 축제 치시면 저희 뚜루가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 뉴지 사업도 홍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는 설립 후에는 이제 좀 더 경영 쪽에, 운영 쪽에 중심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래서 역량 강화가 이렇게 2개가 나갔어요. 운영 컨설팅에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계획 수립 추가. 이게 사업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 좀 2천만 원 비용이 좀 많은 게, 국토부에서 거점 시설에 대한 운영 계획서를 준공 전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현 가능성 있고 그런 사업 운영 계획서를 그러니까 단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거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주민분들은 각자 사업 계획서를 여기서 리뉴얼하고 더 발전시키고, 용역업체에서는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거점시설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점시설 운영 계획 플러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협동조합 운영 계획,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했고요. 운영 컨설팅에서는 카페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장 운영에 대한 경영, 매장 운영, 뭐 딜리버리 부분도 좀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카페 메뉴 개발에 대한 부분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제작도 직접 메뉴 개발한 것을 실습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마을 카페 홍보 자료도 같이 제작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무 설립 후 지원하고 있는 것, 좀 협동조합한테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초기에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영이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좀 사무국 운영 자체는 좀 부담감을 덜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사무국 운영 지원을 하고, 또 하나 사무국 운영 지원을 통해서 이제 정기회의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무국 운영 지원은 뭐 특별하게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력 지원만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협동조합 회계 등 사무 업무 지원을 전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공모사업, 그러니까 마을기업 등 다양한 연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동조합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회의인데요. 저희가 정기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주민분들이 계속 모여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정기회의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좀 토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협동조합이 처음에 그 센터와 그다음에 컨설턴트, 용역사, 그다음에 시가 계속 참여를 한 것도 주민분들이 이제 좀 회의를 할 때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이 공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합이나 주민협의체 회의를 하다 보면 항상 누군가 한 명만 말을 해요. 한 명만 말을 많이 하고 아니면 누군가 얘기할 때 말을 끊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가 안 돼요. 회의 자체가 안 되고 무슨 안건을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할수록 이제 퍼져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기회의를 통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목적에 어느 정도 주민분들의 부담 좀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성숙하게 다른 사람 의견도 잘 청취하고 다 듣고 나서 자기 의견 개진하고 그다음에 이사장님 운영에 따라서 회의 절차에 따라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잘 따르면서 정확하게 좀 의견 수렴 같은 것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기회의 운영 자체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협동조합 만들고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동조합이 저런 토론 문화나 아니면 의사결정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좀 이런 것들도 시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 시설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위탁을 할 예정인데요. 요것도 다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컨설턴트가 나중에 종합을 한 거지 이거는 이제 주민분들이 다 사업팀을 꾸려주고 그 사업팀에 맞춰서 체계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체계는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두루미와서 스마트케어를 통으로 위탁을 받고 그 안에서 그다음 무상 사용하고 사용 수익 허가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를 통해서 좀 마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마을 카페 주민분들하고 항상 얘기했던 게 단순히 수익 사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인근 초등학교나 어린이들의 좀 마을 쉼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초등학교 앞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항상 개방해 놓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통해서 마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주민 소통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다음 게 돌보면 이제 좀 단순히 이제 뭐 공부방 선생님이 아니라 마을 주민 중심의 이제 공동육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자체가 엄마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엄마들이 직접 자격증을 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아마 또 다른 자격증도 다양하게 좀 공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역 자체, 주민 중심의 육아 기반이 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또 돌봄 공백을 좀 최소화해서 좀 어린이가 좀 안전한 명확마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부엌은 저희가 좀 웅대한 꿈은 좀 마을 제빵소가 발전을 해서 지역사회 브랜드, 시그니처한 마을 빵집이 돼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어르신, 청년들 1인 가구의 좀 소통 공간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뭐 이거는 다 아니면 뻔한 걸 겁니다. 뭐 행정과 주민의 신뢰관계 이게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사업하고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아마 행정도 그렇고 다양한 주체자들이 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다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근데 만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현장센터 중심으로 하게 하는데 행정에서도 현장센터와 함께 좀 많이 만나서 주민분들이 좀 행정을 믿을 수 있고 또 행정도 이 사람들이 어떤 좀 의견이 있고 그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주민분들도 공론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게 맞으니까 일로 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거나 누가 목소리가 크면 가기보다는 좀 더 공론화, 열린 의견이나 열린 토론을 통해서 좀 주민분들끼리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과정, 학습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4년 동안, 이게 4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4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주민분들은 충분히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회를 행정에서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참여 배제, 그러니까 누군가 내 의견하고 다르다. 누군가 너무 목소리가 높다 해서 참여 배제하기보다는 좀 그런 분들하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이해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마을에서는 이렇게 해서 조금 그래도 잘 자리를 잡았는데 이건 또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이거에 따라서 똑같이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큰 틀은 똑같을 거예요. 설립 전, 설립 후에 대한 기획.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지역 여건에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국 직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관련된 지원 인력을 또 영입 아니면 저희는 양성을 했습니다. 기존 코디네이터 분이 계셔서 그분도 같이 공부시키면서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영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분을 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지원 인력 배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지원센터 주체별 책임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민분들도 잠깐 하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빠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가 계속 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행정도 내가 4년 있다가 이 사업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4년 후에는 주민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게 좀 더 책임감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현장 지원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 같이 4년이 되고 5년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현장 지원 센터의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현장 지원 센터에서 하던 공동체나 협동조합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별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적 사업보다는 마지막으로는 좀 이렇게 좀 짧게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협동조합 지금 설립 3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자체가 짧게 만들 만큼 나중에 만든 다음에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지역도 보고 겪어본 바에 의하면 차라리 만들기 전에 오래 걸리면서 힘든 게 나중에 만들고 나서 좀 정리가 쉽지, 짧게 만들고 나서 만들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수습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역량 강화 프로세스를 기억해서 구성 전에 얼마나 좀 더 주민분들하고 다양한 역량 강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적재적소에 좋은 역량 강화 사업이나 좋은 전문가 아니면 현장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